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작은 시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돈을 벌려면 큰 시장을 들어가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큰 시장을 들어가서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려고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이 안 맞는다. 상위 상품들의 판매가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1688에서 상품을 소싱을 해보면 너무 마진이 적거나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경쟁 상품들의 리뷰가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한 상품군에서 탑을 먹고 있는 상품들은 리뷰가 수천 개씩 쌓여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리뷰를 쌓아도 경쟁자들을 못 이길 것 같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시장 조사나 상품 소싱을 디테일하게 해보지 않고 나는 그냥 초보 셀러니까 내가 저렇게 큰 업체들이랑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하면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입니다. 가격이 안 맞는다. 리뷰가 넘사벽이다. 그냥 나는 초보셀러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안 맞는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수록 마진이 적습니다. 이 마진이 적다는 표현 자체가 상대적인 거라서 누구한테는 적고 누구한테는 적당할 수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마진이 적어도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워낙 판매량이 많으니까 판매량으로 이걸 해결해 버려요. 매출이라는 게 상품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잖아요. 이 상품 단가는 상품 시장에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죠. 하지만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상위로 올라서게 되면 이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립니다. 이 판매량이 많아지면 내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져요. 상품 원가나 구매 대행 수수료, 택배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가격이 안 맞는다라는 뜻은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목표 판매가를 정해놓고 역으로 마진을 계산해보면 얼마의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판매가를 10,000원이라고 잡고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싱 가격에 따라서 내 수익이 정해지거든요. 목표 판매가가 10,000원인데 21위 안에 소싱을 하면 이때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소싱 가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 마진이 커지는 건데 큰 시장일수록 목표 판매가를 맞출 수 있는 소싱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경쟁 상품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10,000원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신규 진입해서 똑같이 10,000원 초반에 판다거나 더 비싸게 팔아버리면 당연히 판매가 안 될 거고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10,000원으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자, 가격을 입력해보면서 봐볼게요. 판매가 10,000원에 중국 가격 15위 아니면 순이익이 1,300원, 10위 아니면 순이익이 2,5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순이익이 2,500원이면 마진이 조금 아쉽죠. 적어도 절대적인 순이익이 3,000원 이상이 되려면 한 8위안 정도는 소싱이 돼야 되는데 실제 찾아보면 이 8위안 아래로 소싱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는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는 이 상품을 8위안 아래로 소싱하기 위해서 1688에서만 소싱할 것이 아니라 중국 생산 공장을 찾거나 중국 현지에 가서 소싱을 해야 됩니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1688에는 100곳이 있고 중국 현지 도매 시장이든 생산 공장이든 어찌됐든 1688이 아닌 오프라인에 100곳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688 소싱만 하는 셀러라면 이 100곳 중에서 제일 싸게 만들어줄 판매자를 찾는 거고 중국까지 가서 오프라인 소싱까지 해버리면 1688 100곳 더하기 오프라인 100곳 총 200군데에서 소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가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온라인 소싱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오프라인 소싱을 해버리면 직접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소싱할 수 있기 때문에 1688 소싱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의 5주에 한 번씩 지금 EU 시장을 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국 오프라인 소싱이 가격적인 측면이나 상품 품질 그리고 생산 공급적인 측면에서 1688 온라인 소싱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문제였던 가격이 안 맞는다. 이 문제는 최대한 상품 품질은 유지하면서 소싱 가격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
확률적으로 온라인 소싱을 100곳에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 소싱 100곳, 오프라인 소싱 100곳, 총 200군데에서 소싱을 하게 되면 더 싸게 소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수요가 많은 큰 시장을 못 들어가는 이유. 두 번째는 경쟁 상품들의 넘사벽 리뷰 개수죠. 상품의 리뷰는 왜 중요할까요? 네, 상품의 리뷰는 곧 상세 페이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이 상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매를 한 상품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막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의 리뷰 개수를 쉽게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근데 무조건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 정도의 리뷰가 필요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 두 개의 상품을 한번 보실래요? 상품 가격이 19,200원이고 다른 하나는 19,800원이죠. 리뷰 개수가 하나는 1,340개, 두 번째 거는 213개예요.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리뷰 개수가 이 첫 번째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도 무조건 리뷰가 많은 이 상품을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이 첫 번째 상품이랑 두 번째 상품은 그냥 둘 다 리뷰가 많은 상품일 뿐이에요. 가격대가 비슷하고 후기도 그냥 둘 다 많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상품의 리뷰 개수보다는 실제 상품의 디자인,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이 상품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품들의 리뷰가 수천 개씩 달렸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최소 리뷰가 3자릿수 정도까지만 만들어 놔도 크게 리뷰 개수로 인해서 밀리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뷰 체험단을 100개 이상씩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리뷰 체험단을 너무 과하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작업을 하시고, 진짜 리뷰가 잘 달리려면 결국엔 내 상품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시장을 못 들어가는 세 번째 이유는 그냥 나는 초보 셀러니까 막연히 큰 시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초보 셀러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수백 개씩 팔리는 상품군은 조금 실력을 쌓고 나서 할 거고, 지금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중소형 키워드, 조금 작은 시장에서 하루에 20-30개씩만 팔아도 돼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생각의 이유를 찾아보면 이분들의 기저에 깔린 생각이 큰 시장에 들어가서 실패를 하게 되면 큰 돈을 잃을 것 같고, 작은 시장에서 들어가서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큰 시장을 들어가는 만큼 준비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면서 들어가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요가 큰 시장에 들어가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위안짜리 상품을 소싱을 해서 MOQ 1000개를 소유한다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수입 비용은 18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다가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스튜디오, 사진 촬영까지 한다고 해도 200만 원 초반입니다. 작은 시장의 상품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 개 상품만 제대로 시작하는 게 실패 확률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물론 옆에서 진행 상황을 같이 도와줄 멘토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초보 셀러라고 해서 의미 없이 판매 경험만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돈이 벌리는 시장에 들어가서 내 상품이 하루에 100개, 200개씩 팔리는 경험을 해보셔야 어떻게 해야 쿠팡에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큰 시장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큰 시장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총 3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 디테일한 방법들은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큰 개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